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너랑 사는 게 지옥이야. 나 없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평생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내가 나가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느 집안 50세 남편 태식의 목소리가 깊은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핏줄은 20년 동안 눌러왔던 억울함과 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맞은편에서 팔짱을 낀 아내, 선영은 비웃음 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허리 휘는 고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아내는 달랐습니다. 일은커녕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쇼핑몰을 기웃거리거나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마음을 다잡으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선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요구는 더 심해졌고, 태식이 벌어오는 돈은 그녀의 사치품과 명품 가방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날 밤, 결국 태식의 인내심이 터져버린 겁니다. 태식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흘끗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혼해! 근데 그거 알지? 재산 반은 내 거야! 위자료까지 다 챙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그 순간 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직 대학을 다니는 딸아이, 이제 막 군에 들어간 아들. 그들을 생각하면 이혼조차 사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자신의 인생마저 무너질 것 같았죠. 너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냐? 20년 동안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 청춘 다 바쳐서 번 돈을 내가 다 쓸어 담았어. 그런데도 내가 더 갖겠다고? 희생. 웃기고 있네. 내가 집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이나 했지. 내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편했겠어? 태식의 주먹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손은 지금이라도 테이블을 내려칠 것 같았지만 그는 겨우 참고 말을 뱉었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보자. 내가 끝까지 욕심을 부린다면 나도 끝까지 갈 거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태식의 눈빛에서 낯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으로 감쌌습니다. 끝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돈만 벌 줄 아는 게 내 전부 아니야?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20년의 분노가 쌓인 그의 눈빛은 이제 무너져가는 절망이 아니라 차갑게 벼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선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오늘 이후로 두 사람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법원 대기실. 남편 태식은 두 손을 모은 채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 반대편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아내 선영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급 명품백을 옆에 두고 입술 한쪽을 비웃듯 올린 채 태식을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 오늘로 끝내요. 재산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그게 내 권리라는 거 잘 알잖아. 내 권리. 내가 뭘 했다고 그게 권리야. 내가 뭘 했냐고. 내 옆에서 20년을 버텨줬어. 그게 가장 큰 공로 아니야? 그 말에 태식의 손이 움찔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태식의 어깨를 눌러 겨우 진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선영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가정을 지켜온 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집 밖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50%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합니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이미 승기를 잡은 듯 당당하게 턱을 치켜 세웠습니다. 보셨죠? 이게 법이에요. 당신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반은 내 거야. 하지만 태식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가정을 지켰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 생활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의 카드 내역과 은행 기록입니다. 판사 앞에 놓인 자료에는 해외 명품 매장 영수증,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 심지어 비밀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 흐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원고? 그건 그냥 일상적인 생활비였어요. 생활비라 하기엔 매달 수천만 원이 지출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군요. 순간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호사를 바라봤지만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태식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안일은커녕 사치와 낭비로 제 노력을 갉아먹었죠.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더는 제 인생을 파괴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영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겨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다 꾸민 거라고요. 꿈이었다고? 내가 쓴 영수증이 다 증거로 남아있는데도? 태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울분 대신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사람의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뒤 추가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단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영이 생각했던 재산 반 나눔이라는 단순한 그림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선영은 날카롭게 태식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끝까지 가보자. 내 손에 내 인생을 박살내줄 테니까. 끝까지? 좋아! 난 이미 시작했을 뿐이야.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몰락을 막기 위한 발악, 다른 한쪽은 모든 걸 되찾기 위한 결연함. 이제 그 싸움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건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태식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선영이 던진 독한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내 손에 내 인생을 박살내줄 테니까. 그녀의 비웃음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처제 미정.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부,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얼마 후 카페 구석. 미정은 긴장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과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형부, 저 언니랑 싸우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 내 언니잖아. 언니니까 더 잘 알아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형부를 어떻게 망가뜨리려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미정은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선영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카지노 VIP 라운지에서 웃고 있는 선영, 고리 사채업자와 만나는 모습. 심지어 불법 투자 모임에서 돈을 건네받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겁니다. 언니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요. 형부가 필요하다면 이걸 증거로 쓰세요. 태식은 봉투를 넘기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선영의 두 얼굴이 드러난 순간 숨이 막히는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미정아, 너 이거 왜 이제야 준 거야? 형부가 언니를 끝까지 지켜주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형부가 무너지는 거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요. 태식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체면이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좋아. 내가 준 이 자료들, 이건 내 반격의 시작이 될 거다. 형부, 언니 절대 만만치 않아요. 이 자료를 들이밀면 언니는 더 악랄하게 나올 거예요. 알아. 그래서 나도 더 독하게 나갈 거야. 이제는 지켜야 할 게 달라졌어. 내 삶,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아이들. 그 순간 태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사내의 얼굴이었죠. 미정은 그 눈빛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선영, 내가 그토록 원하는 전쟁. 이제 내가 시작한다. 법정 문이 열리자 무거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양측이 가진 모든 카드를 쏟아내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선영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입장했습니다. 명품 코트와 번쩍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뻔뻔한 미소까지.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끝장나는 날이야. 그러나 태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와 미정이 건넨 비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선영 측 변호사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가정을 위해 2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피고가 벌어온 돈은 사실상 두 사람의 공동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절반은 원고의 몫이며 위자료 역시 정당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태식의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봉투가 열리고 수십 장의 사진이 법정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화려한 조명 속 카지노 VIP룸에서 웃고 있는 선영. 두 번째 사진. 고리 사채업자와 밀실에서 돈을 주고받는 모습. 세 번째 사진. 불법 투자 모임에서 현금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원고, 이 사진들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선영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저건 합성입니다.
남편이 날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예요. 그러나 이어서 공개된 건 은행 내역서와 사치품 영수증이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씩 결제한 기록, 사라진 생활비. 심지어 아이 학비로 쓰겠다던 돈이 도박 사이트로 송금된 내역까지. 재판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생활비라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는커녕 가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태식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제 청춘과 노동을 갉아먹은 건 제 아내였고, 지금 제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방 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날 망치려는 거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방 청석에서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몰락을 바라보며 씁쓸함과 통쾌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장은 차갑게 판결을 미루며 선고했습니다. 추가 심리를 통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고려하겠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태식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상대를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선영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얼어붙은 눈동자와 떨리는 입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자 선영은 얼굴을 가리며 외쳤습니다. 그거 다 조작이에요. 남편이 날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증거 자료가 뿌려진 상태였고 세간의 관심은 선영의 사치와 불법 투자 사실에 쏠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혹시 부모와 동생들이 자신을 감싸주리라 믿었죠. 그러나 대문 앞에서 동생 미정이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좀 해요. 더는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이지 마요. 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너까지 내 편을 안 들어? 언니가 힘들다고요? 언니 때문에 형부가 무너지고 조카들이 상처받았어요. 더는 언니 편 못 들어요.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친정마저 등을 돌린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어지럽게 흩어진 명품 가방과 의류 더미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돼야 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목소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차갑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빚 갚을 시간 지났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 못하면 다른 방법 써야겠죠. 그제야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불법 투자와 도박 빚이 이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 돈을 막아줄 사람은 더 이상 없었고 믿었던 친정도 남편도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식은 우연히 선영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아한 명품 여왕이 아니라 초라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퀭한 눈빛으로 비틀거리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태식 씨, 나 좀 도와줘.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 혼자선 감당이 안 돼. 이제 와서 태식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날 어떻게 짓밟았는지 알아? 내가 벌어온 돈을 내가 어떻게 탕진했는지 기억은 해. 그리고도 내가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선영은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나 정말 무서워. 다 잃는 건 싫어. 그러나 태식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잃은 건 재산이 아니라 신뢰야.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이번엔 나도 절대 손 내밀지 않는다. 그 말은 사형선고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무너져 흐느끼며 손끝으로 태식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림자는 이미 그녀를 지나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의 몰락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문 앞까지 찾아왔고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여자는 이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초라한 그림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태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통쾌함과 함께 스스로를 되찾은 자의 자존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뒤 태식은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끝났고 가슴 한켠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밤 술에 절어 귀가하던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남자가 된 것이었죠. 어느 날 태식은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시절 그가 품었던 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설계 도면, 미완성 사업 계획서,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는 대학 시절부터 직접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기술 기반 회사를 세우는 것을 꿈꿨지만 결혼과 생활비 때문에 묻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살아있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태식은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정리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건축 자재 유통회사. 오랫동안 업계에서 몸담아온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들은 한때 아내 등살에 눌려 사는 불쌍한 남편으로만 알던 태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첫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십 번의 발품을 팔고 새벽마다 직접 트럭을 몰아 자재를 배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태식 씨, 그 나이에 이걸 직접 다 해요? 이제라도 내 손으로 뭔가 해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니까요. 그의 진심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공사 현장부터 하나둘 계약이 성사되었고 성실함과 꼼꼼함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첫 거래처 대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 사장님, 이번 일 진짜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건도 맡기고 싶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 믿는다는 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한편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엔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어요? 아빠가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부턴 달라질 거다. 아빠 인생 다시 찾아야지. 아이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다시금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영 곁에서 불안에 떨던 시간 대신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었죠. 그날 밤 태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복수는 저 여자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지.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는 그 불빛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불빛 속 한 부분을 만들어낼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식의 사업은 날개를 달 듯 성장했습니다. 그가 직접 발로 뛰며 쌓아 올린 신뢰는 굳건했고 작은 건축 자재 회사를 시작으로 점점 더 큰 계약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마다 트럭을 몰던 남자는 이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업계 협회 모임. 그 자리는 성공한 사업가들과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는데 태식도 초대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홀에 들어선 순간 주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태 사장님 맞지? 예전에 힘들다던 그분 아닌가? 맞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네. 수군거림은 곧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한때 무시받던 그가 이제는 당당히 자신을 증명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낯익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원피스 차림, 피곤에 찌든 얼굴. 바로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이 모임에 억지로 동석했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웃음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선영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태식 씨. 태식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군. 당신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은 몰랐어. 내가 뭐라 했더라. 내 손에 내 인생을 박살내 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 누가 박살난 건지 모르겠군. 선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소문 돌던 그 이혼녀 아냐? 맞아. 남편 등쳐먹다 망했다는 얘기 들었어. 수군거림은 곧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태식 씨,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이제 아무도 없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넌 이미 끝났어. 나한테 남은 건 증오가 아니라 교훈뿐이야. 다시는 쓰레기에 마음 주지 않는다는 교훈 말이지.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맺힌 그녀는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그 시선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최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홀라는 태식의 이름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태 사장님, 함께 사업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선영은 자신이 완전히 소외됐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누렸던 자리가 이제는 태식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홀 밖으로 나오는 길, 선영은 흐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한 거야. 반면 태식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짓눌렸던 어둠 대신
이제는 찬란한 불빛이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태식은 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이 붉게 물드는 황혼을 바라보며 그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남자는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고, 무너진 자존심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장님, 밖에 전 부인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순간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히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화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얼굴에 피로와 절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 마지막으로 부탁하러 왔어. 부탁. 내가 내게 부탁할 자격이 남아있나? 제발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날 가만두지 않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선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번져 있었고 손끝은 떨리며 태식의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한때 나한테도 그렇게 했지. 무릎 꿇고 눈물 보이면 내가 또 참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배운 게 있다면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야. 선영은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다 내 욕심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은 거짓이 아니잖아. 거짓이 아니라고. 내가 내 청춘을 갉아먹은 게 진실이야. 그리고 그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고 있을 뿐이지. 순간 선영의 몸이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그녀를 보며 태식은 단호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해. 난 내 인생에서 끝났으니까. 그 말과 함께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식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한으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크게 살아남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식은 아이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식탁에 가득 찼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태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과거 대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에는 밤하늘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여기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태식은 결국 복수와 해방을 동시에 얻었고, 선영은 욕망과 탐욕의 대가를 치르며 몰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교훈: 진정한 복수는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내가 더 크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